네, 지난 두 번째 영상까지 보셨죠? 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영상에서는 UX에 대해서 정의했죠?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 새로운 기능,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을 UX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그 실제로 UX 디자인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프레임워크라는 단어를 시작으로 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 개념적인 설명만으로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디지털 서비스 업무를 담당했을 때 했던 작업들을 어, 실제 사례로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일종의 2.5 정도 될까요? 보너스 영상을 다시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프레임워크 중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구글 디자인 스프린트 5일짜리 디자인 워크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영상은 말하자면 실제로 개발 배포 어떤 서비스가 웹이든 그게 앱이든 실제로 개발 코딩을 통해서 서버가 붙고 그러니까 코딩을 통해서 프론트엔드 화면에 보여지는 모습이 코드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화면에 실제 데이터를 붙이는 거를 이제 백엔드라고 하거든요. 백엔드 디벨로핑.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백엔드 디벨로핑이 거쳐지기 전 단계.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요 테스트까지 이루어진 단계까지의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스프린트가 뭐냐, 빠르게 만들어 보기, 다 이걸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첫째 날은 뭐 이렇게 그 스프린트를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디자인 스프린트라는 워크샵을 이제 이끄는 이제 모더레이터 입장에서 이걸 준비를 했었고, 준비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 워크샵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궁극적으로 어떤 개선의 점에 대해서 그 일종의 타겟을 설정한 다음에 이제 리서치를 하고 리서치한 걸 통해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제 셋째 날에는 그 솔루션을 결정을 합니다. 컨셉을 하나 결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실제 사용자들이 어떤 유저 플로우를 가지고 그 개선된 서비스를 이용을 할지 일종의 시나리오를 짜요. 그러면 짜여진 시나리오 가지고 넷째 날 프로토타이핑을 한 다음에 다섯째 날 사용자 테스트를 거치거든요. 이 같은 과정을 5일짜리 구글 디자인 스프린트를 이런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해서 저희 지금은 이 기능이 없어졌어요. radio.kbs.co.kr 그러니까 라디오 섹션 페이지라고 하는데 그 섹션 페이지에 팟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이 있었거든요. 그 영역을 개선해보자 하는 취지로 이제 디자인 스프린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 5일짜리 과정을 이틀로 압축을 했습니다. 이틀로 압축했는데 어떻게 압축을 했느냐. 요 테스트는 저 혼자 하기로 했고 요 월화의 과정을 하루로 묶고 수목의 과정을 하루로 묶어서 이렇게 이틀만 진행을 했습니다. 누구랑 진행을 했느냐 보시면 이게 이제 이틀짜리 이게 월요일 날 하는 거 이제 구글 디자인 스프린트의 가이드 북에 따르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월화에 하는 거를 하루 수목에 규정되어 있는 그 세션들을 하루 해가지고 이틀 동안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첫째 날은 이런 일정으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틀 동안 진행을 했고, 누가 참여를 했느냐,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저희 웹 서비스, 앱 서비스를 실제로 운영하는 저희 자회사가 KBS 미디어라고 있는데, KBS 미디어의 디자인 팀장님, 그리고 선임급 디자이너, 그리고 실제 라디오 섹션을 운영하시는 그 미디어 직원분들, 그리고 KBS 콩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을 했던 저희 이제 일반직 직원분, 저랑 같은 부서 직원분, 그리고 라디오 팟캐스트 관련된 실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말하자면 과장급, 선임급 미디어 직원분 1명, 그리고 UX 기획자 1명 해가지고 총 잠깐만 몇 분이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이 사진은 한 분이 안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PD 분이세요. 라디오 PD 분이 한 분이 오셨고, 그러면 지금 이 사진 속에는 7분이지만 나중에 저랑 같이 일하던 지금 기술 기획부에 가 계신 후배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 그래서 총 8분. 총 8분. 8분이 참여해서 이 이틀짜리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그 토스를 개발해서 운영 중인 비바 리퍼블리카가 린 조직 운영, 린 프로세스를 적용을 해서 서비스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개선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국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벤트성, 단발성 어떤 컨텐츠를 뻑적지근하게 완성본을 만들어서 그거를 한번 뿌리고 끝이지만, 디지털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는 뭐 디자인 프로세스나 UX 디자인 관련된 거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이 슬라이드는 스킵을 할게요. 스킵을 하고, 이 필요성을 왜 팟캐스트 서비스를 리디자인, 다시 개선하고 개편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던 슬라이드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저 혼자서 이제 이 스프린트, 이틀짜리 스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UX 디자이너가 사전 준비 작업으로 이런 걸 했어요. 제가 UX 디자이너의 역할로서 라디오 팟캐스트 리디자인을 목표로 했고, 그래서 이 리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하지 않는 중심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KBS가 디지털 서비스를 개선하고 개편하면서 2017년, 2018년 즈음에 4, 5년 전쯤에 개편하면서 이런 정체성을, 이런 철학을 가지고 개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골자는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인 거죠. 그래서 어떤 방송사로서의 품위와 신뢰, 그리고 콘텐츠 중심의 전체적인 그 밸런스를 유지하고 단순한 UI, UX를 지향을 한다. 그리고 뭔가 좀 젊은 세대에 치우치는 거, 아니면은 나이 많은 시대에 치우치는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중성적이고 약간 깔끔하고 약간 이런 디자인 컨셉을 유지를 하는 거를 이제 기조로 바탕으로 해서 리디자인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리서치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요 개편 전에 리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라디오 섹션의 모습은 이와 같았는데, 이렇게 스크롤 업 하다 보면은 여기 팟캐스트라는 탭, 지금 현재는 이 탭조차도 없어졌어요. 이때는 요 탭이 있어서 여기서 저희가 KBS 라디오 프로그램이 생산해내는 이제 일종의 다시 듣기 콘텐츠들을 모아놓는 이런 영역이 있었는데, 이 영역을 개편을 해보자는 거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과 어떤 사용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편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한 겁니다.
프로그램 목록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프로그램 제목은 여기 있는데 이게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모습은 아니다.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들여다봤을 때 라디오 섹션은 전체 운영되는 페이지 모니터링 중에 한 13위 정도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용자가 라디오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그리고 뭐 실제 페이지 뷰를 통계를 봤을 때 뭐 이러쿵 저러쿵 하다. 그리고 이게 일주 단위니까 뭐 주말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자 접속량이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실제 페이지를 요 사용자 분석하는 툴이 있어요. 요 뷰저블이라는 서비스를 저희 회사가 계약을 해서 이 페이지를 들여다본 거죠. 사용자들이 어떤 메뉴를 주로 택하 히트맵, 그러니까 가장 많이 클릭이 되거나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지나치는 영역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그렇게 분석을 했을 때 팟캐스트가 요 하얀 영역보다는 그렇게 사용 빈도가 사용자들이 실제 접속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 탭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탭하고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좀 더 사용자들이 편한 영역으로 끄집어내면 좋겠다는 거를 이제 회사에 내지는 어떤 의사 결정자들한테 또 내지는 개발자들한테 운영자들한테 뭔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실제 이건 이제 클릭 수 같은 거를 카운팅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거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디자인된 구조가 그렇게 사용자들 편의적으로 디자인된 건 아니라는 거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설명하면서 계속 그 데이터들입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웹페이지 내지는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일반적인 앱의 어떤 단추 버튼 색깔을 하나 바꾸고 위치를 바꾸는 걸 위해서도 그 이면에 그 과정에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제가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PD 분들을 한 2분 섭외를 해가지고 이분들 그리고 실제 라디오 서비스를 운영하는 KBS 미디어 자회사의 저희 이제 자회사 직원분들 운영하는 분들한테도 이 같은 10가지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인터뷰한 거를 녹취록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런 지금 형광펜 쳐 있는 이런 키워드들을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제가 녹취록에서 이런 키워드들을 뽑아내서 이거를 마인드맵으로 바꿨을 때 지금 요 상단부 쪽에는 어떤 KBS 인터뷰를 했던 분들이 우리 KBS 서비스나 KBS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들은 이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공급자 중심이다, 뭐 무기력하다, 뭐 KBS스럽다는 거는 뭔가 정적이고 촌스럽고 뭐 평범하고 그리고 요건 UX 측면에서 뎁스, 페이지 전환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가기엔 좀 어려운 구조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또 이쪽에 이쪽 3시 방향, 3시 방향에는 상대적으로 운영진들 내지는 라디오 PD분들,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우리 회사의 어떤 가능성, 우리가 노력만 하면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의 어떤 그 기대 요소들을 키워드로 뽑아냈을 때, 인터뷰한 그 녹취록에서 뽑아냈을 때 이런 자신감, 그리고 우리는 뭔가 뉴트로의 강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신뢰성을 무기로 들고 나가야 된다.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뭐 이런 질문을 했었을 때 뭔가 직원들이 시청자들의 의견에 경청해야 된다. 전문성을 더 키워야 된다. 그리고 더 개방성을 만들어야 되고 대외적인 협력 구조도 이렇게 키워야 한다 등등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래서 요거는 뭔가 실제로 어떤 혁신적인 개선점을
찾으려 했을 때 이런 키워드,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키워드를 도출하고 요거를 하나의 도식화를 함으로 해서 이 스프린트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인식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제 아이디어도 내고 또 뭔가 투표 같은 거를 통해서 뭔가 필요한 기능들을 정의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가이드가 되는 그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마인드맵을 단순화했을 때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리디자인. 디자인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를 또 한 단계 더 단순화를 했을 때 뎁스, 그러니까 페이지 전환이 좀 적게 최대한 radio.kbs.co.kr에 접속했을 때 바로 보일 수 있는 요소. 그리고 뭔가 내가 듣고 싶은 거를 이렇게 찾아서 클릭을 해야만 재생되는 게 아니고 뭔가 백그라운드 재생이라고 그러죠. 내가 원하는 걸 검색하고 뭐 다른 페이지를 보고 있을 때도 내가 틀어놓은 그 팟캐스트가 이제 심리스하게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으면 좋겠다. 콘텐츠는 뭐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정적이라는 어떤 단어가 있었잖아요. KBS에 대한 어떤 이미지, KBS 서밋에 대한 어떤 이미지에서 정적인 이라는 어떤 인터뷰 답변이 있었으니까 좀 뭔가 동적인 요소를 만들면 어떨까? 좀 세련되게 만들면 어떨까? 좀 뭐 개방, 협업 뭐 이런 키워드들을 이제 만든 거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인사이트를 한 번 더 도출을 한 다음에 이거를 리디자인의 목표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팟캐스트를 KBS 팟캐스트뿐만이 아니라 팟빵이나 뭐 네이버 뭐죠? 오디오 서비스 같은 그런 다시 듣기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온라인 설문을 돌려서 그 설문 결과를 이렇게 얻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리서치, 인터뷰 그리고 설문 결과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제 디자인 프로젝트에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평소 오디오 팟캐스트 콘텐츠를 듣기 위해 사용해 본 앱이나 서비스를 모두 골라주세요 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팟빵, 그리고 아이폰 사용자들이겠죠. 대부분 뭐 아이튠스 등등등. 뭐 왜 그거를 하는 뭐 이런 리서치를 해서 요거를 실제 이제 스프린트하는 첫날 라이트닝 토크라고 심층 리서치를 한 사람이 본인이 리서치 결과를 스프린트 참여한 분들한테 공유를 해주는 세션을 라이트닝 토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등대에 불을 밝히는 라이트닝 토크. 그 라이트닝 토크 때 제가 이제 공유를 했던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설문에서 아까 인터뷰에서 찾은 키워드들, 뭐 인터뷰를 통해서 찾은 키워드들이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게 있었고,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찾은 키워드들은 이런 게 있어요. 모바일 퍼스트. 그러니까 요즘 이건 뭐 이미 상식처럼 돼버렸지만 사람들이 웹사이트보다는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 팟캐스트나 다시 듣기는 뭐 앉아서 듣기보다는 뭐 출근 중이나 운전 중에 틀어놓는 어떤 사용자 경험이 많다. 그리고 주요 관심사는 어떤 시사나 경제, 문화적인 내용을 주로 많이 소비를 하더라. 그리고 어떤 그 디자인 요소를 봤을 때는 우리 뭐 넷플릭스나 뭐 애플 TV, 뭐 디즈니 플러스, 저희 이제 티빙이나 저희 마이케이도 이와 같은 형태가 있는데 컨텐츠 컬렉션의 형태를 사용자들은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는 게 이제 설문을 통해서, 그리고 돈 안 내는 무료 서비스가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출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도 이제 들여다본 거예요. MBC, SBS, 팟빵,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등등, 그리고 사운드 클라우드. 그래서 경쟁자 분석에 대한 분석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개선의 어떤 방향성을 이런 경쟁자 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팟캐스트 리드젠의 목표를 이렇게 컨텐츠 중심 모바일 포스트 통합 플레이어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적인 목표로 뎁스를 낮추고 동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그리고 뭔가 제휴할 수 있고 뭔가 개방적인 느낌, 그리고 뭐 어떤 풍성함이 담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리디자인 목표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가상의 사용자를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나이대 이런 사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 직업은 뭐고 뭐를 사용하고 있고, 뭐 이 사람은 팟캐스트를 이런 형태로 듣는다. 또 이 사람은 정태희라는 사용자는 나이대는 이렇고 갤럭시 사용자고, 뭐 평소에 이동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영업 다니면서 이 장소 저 장소 다니면서 차에서 틀어놓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가상의 사용자로 세팅을 해놓고 이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흐름을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요건 아까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틀 동안 이 스프린트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걸 쭉 한 단계 한 단계씩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째 날은 아까 제가 라이트닝 토크라고 얘기했죠. 라이트닝 토크. 다 모였어요. 10시. 첫째 날 오전 10시에 상암동에 있는 KBS 미디어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서로 뭐 소개하고 뭐 전체 일정에 대해서 제가 뭐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라이트닝 토크, 리서치 결과나 도전 과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그리고 KBS 미디어의 오세림 과장님이 실제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그 뭐 라디오가 실제 생방송이 되고 나면 그게 뭐 편성 정보에 어떻게 엮이고 그 녹음된 오디오 파일은 어디로 들어가고 그거를 실제로 뭐 팟빵이나 파티 내지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유통시키려면 어떤 시스템에 어떤 메타데이터를 뭘 입력을 하고 뭐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알아야 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된 팟캐스트 운영 흐름도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오세림 과장님께서 라이트닝 토크로 진행을 해주셨고,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는 사용자 여정 맵, 이게 뭔지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첫째 날 이런 일을 했다. 라이트닝 토크를 이렇게 했고, 제가 라이트닝 토크의 두 번째 세션으로 아까 마인드맵 보여드렸던 거, 그리고 리디자인 목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유를 한 거죠. 공유를 한 다음에 아까 여기 이 가상의 사용자들, 유저 퍼소나라고 하는데, 이 가상 사용자들이 어떤 흐름으로 우리의 KBS 라디오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을까는 그 사용자의 그 여정, 사용자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웹 서핑하다가 또 포털 사이트에 뭐 다음이나 네이버 뉴스를 보다가 KBS 뭐가 듣고 싶은데 해서 이렇게 뭐 검색을 하고 내지는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보다가 뭐 KBS의 어떤 콘텐츠를 뭐 검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발견하는 단계, 발견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걸 액션을 하겠죠. 액션을 한 다음에 실제로 저희 KBS 웹사이트 내지는 KBS 콩에 랜딩이 돼서 우리가 만들어낸 생산하는 콘텐츠를 듣는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놓는 거예요. 그 여정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한 것들을 이 스프린트 참여자들이 뭐가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요. 붙인 거를 이제 이런 스티커를 가지고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뭐 여기는 콩 기획자도 있고 라디오 콘텐츠를 디지털 플랫폼에 유통시키는 유통 운영자도 있고
UX 디자이너도 있고 라디오 PD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UX 디자이너도 있고 이 전체적인 역할이 한 군데 모여서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사소통의 오류나 불필요한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줄이고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디자인 스프린트 같은 거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투표를 했을 때 앞서 어떤 이와 같은 그 맵이 이렇게 좀 단순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일종의 가설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How might we라고.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우리가 문제를 정의한 다음에 정의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런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거를 포스트잇에 각자 적어요. 자기가 우리 팟캐스트를 리디자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걸 더 좋아할까? 우리가 이런 기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서비스는 이런 개선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들을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어 놓고 자기가 적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나면 이 모인 8명이 각자 내가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라는 걸 이렇게 스티커로 투표를 한 다음에 여기서 최다 표를 얻은 거를 한두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요 프린트에 참여한 분들이 설정한 최종 목표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간편하게 원하는 콘텐츠를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다. 어떤 플랫폼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자. 뭐 이런 류의 이제 목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목표를 설정을 했을 때 우리가 KBS나 KBS 미디어가 같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는 장벽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도 이제 일종의 토론 같은 거를 했을 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통합 관리자 사이트가 필요하다.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 실제로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 아까 이 목표 설정한 거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실제 화면에 개선된 화면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여기 참여자 8명이 각자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8개 정도로 이제 제안을 하고 그걸 다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요. 나는 이런 기능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역시 또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했을 때 뭐 이런 기능이 표를 많이 얻은 거예요. 말하자면 회차별 이렇게 북마크 이제 뭐라고 그러지? 나중에 다시 들을 수 있는 북마크 기능이 이때는 없었는데 이런 기능도 만들어지면 좋겠다. 뭐 그리고 이거는 뭐냐? 뭔가 사용자들이 내가 듣고 이제 딴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를 추천을 하되 추천한 이유도 같이 첨가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보이는 라디오라고 하죠. 음악방송 TV와 콩이 동시에 송출되는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8가지 각자 생각하는 8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첫째 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둘째 날은 첫날 이렇게 스케치한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각자 8명이 8개 그렸으니까 총 54개 옵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지수가. 그거를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는 통합을 하고 또 버릴 건 버리고 우선순위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추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솔루션 스케치를 한 다음에 솔루션을 결정을 하고 이 사용자 테스트를 위한 사용자 흐름을 이렇게 짠 다음에 이틀간의 스프린트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 이제 각자 8개씩 스케치를 그려낸 것 중에 이제 자기가 가장 뭐라고 그래야 되지?
필요로 하다고 하는 걸 시나리오를 하나를 골라서 그거를 실제 사용자 흐름으로 3개, 4개 단계로 사용자 흐름을 그리게 한 다음에 그거를 또 이렇게 아까는 8가지 다른 아이디어를 한 장의 A4지에 그렸다면 지금은 자기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거를 순차적인 흐름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도라는 거를 각자 공유를 해서 설명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역시 똑같이 빨간 스티커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를 많이 받은 요런 기능들을 최종적인 프로토타입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많이 붙어 있는 거, 집중돼서 붙어 있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반영을 했겠죠. 그래서 슈퍼보트라 그래서 이제 슈퍼보터는 이제 투표를 한 2개, 3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슈퍼보터를 이제 제가 해가지고 여기 직이라고 쓴 건 제가 투표한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가설이 되는 프로토타입의 컨셉을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컨셉을 어떻게 사용자 흐름으로 테스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단계별로 그거를 투표를 해서 이제 이틀간의 스프린트를 마치고 이틀간의 워크샵을 마친 다음에 그 워크샵 결과를 가지고 제가 이제 사용자 테스트를 위해서 스케치를 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처음 웹서핑을 한 다음에 네이버 검색을 하고 네이버 검색 결과에 따라서 KBS 라디오나 KBS 팟캐스트를 검색 결과로 찾고 그래서 KBS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용자 흐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들이 아까 이렇게 가상의 유저 페르소나로 세웠다. 유저 펄소나 가상의 사용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1회를 청취하는 어떤 이 사용자 흐름에 어떤 화면을 사용을 해야 될지 제가 이제 스케치를 한 거예요. 이 스케치를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한 다음에 이 스케치를 디자인 툴을 통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합니다. 프로토타입을. 그래서 라디오 이게 이제 모바일 포스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요 회색으로 된 게 새로 디자인된 요소예요.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기능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김용민 라이브의 1회차를 이렇게 청취할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프로토타이핑을 한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이런 프로토타입이 그리고 웹사이트에서는 이 같은 프로토타입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실제로 개발이 된 건 아니고 이런 프로토타입 정적이었는데 뭔가 동적인 요소들이 추가가 됐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나 UX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게 개발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고 이제 제가 제안을 한 거고 결과적으로 이런 디자인 요소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긴 시간 설명했던 이런 과정들이 디지털 업계에서는 상당히 일상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그 디자인 스프린트를 통해서 한 분이 제안을 했던 건데 라디오 방송이 다시 듣기를 통해서 그 스크립트 받아쓰기라고 그러죠. 인공지능 요즘 이런 기능 우리도 실제 갖고 있어요. AWS를 통해서 촬영본을 이제 작가분들이 일일이 받아쓰기 해가지고 편집을 위해서 받아쓰기 한 원고를 PD분들한테 드리면 그걸 기본으로 가편집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AWS에 말하자면 머신러닝 그 기능이 있어요. 툴이 있어요. 받아쓰기를 해주는 기능. 그걸 통해서 일부는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우리가 그런 기능을
AWS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이런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에도 그런 기능을 넣어서 사용자들이 그 방송된 멘트, 방송 진행자가 얘기를 했던, 출연자가 얘기했던, 출연자들이 내지는 진행자들이 했던 실제 멘트를 텍스트 정보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실제 그 해당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재생바가 그 해당 타임라인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능, 그런 거를 넣자는 그 제안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디자인을 통해서 디자이너가, 제가 이제 UX 디자이너로서 이런 기능을 이런 식으로 녹여봤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게 그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프레임워크라는 일의 방식 체계, 뭐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그러니까 UX에 대해서, UX나 UX 디자인에 대해서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정의를 했고, 그 첫 번째 영상에서 정의한 UX 디자인의 과정을 두 번째 영상에서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설명드린 그 개념적인 과정을 실제 사례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과정이 이제 우리는 뭐 웹 3.0 시대가 이제 막 거론되는 지금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각 평면 화면 내에서 사용자들의 반응과 사용자들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이제는 넘어서는 단계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동영상 시리즈를 만드는 것은 그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쓰고 있는 사각 평면 화면의 웹 내지는 사각 평면 화면의 앱을 넘어서서 어떤 요 Z축의 3차원의 UX, UI가 이제 사용자들에게 익숙해지고 대중화되는 시기가 왔을 때, 그런 시대에 어떤 미디어 소비, 어떤 미디어 창작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그걸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뒤섞이고 있고 또 개발되고 있고 시도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지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이와 같은 과정이 물론 그 게임 UX나 또 어떤 메타버스의 어떤 UX 개발 과정은 이와는 뭐 조금 다른 부분이 없진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시장을 분석하고 사용자들을 분석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설문도 하고 거기서 뭐 원하는 기능을 도출해서 그거를 가설을 세우고 가상의 사용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가설에 대해서 디자이너들이 이제 실제로 개입이 돼서 디자이너가 이제 보여드렸던 것 같은 기존에는 없었던 이와 같은 어떤 그 컨셉을 만들어서 이제 개발자들한테 넘기고, 이게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서 뭔가 이게 정말 사용자들이 많이 쓸 것 같은 기능이다 라는 그 데이터를 분명하게 얻는다면 그걸 실제로 개발 프로세스에 태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틀짜리 워크숍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프로토타입 테스트 문구나 어떤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실제 스프린트 참여했던 분들, 라디오 PD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내 디자인이 제대로 잘, 이 워크숍의 결과가 잘 제대로 반영된 결과인지를 저 스스로에게 이제 반추하고, 뭐 이분들 의견을 받아서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게 있다면 또 다시 개선하는. 그래서 제가 지난 두 번째 영상에 이렇게 순환되고 반복되는 어떤 도식을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스프린트에 참여했던 이 아무개 님도 실제로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주셨고, 요 정은지 가요광장에 이렇게 엄청난 그 덕질하는 팬들이 실제로 라디오 생방송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사진도 찍고 자기 팬클럽 분들이기도 한데, 이 두 분한테 또
테스트를 시켰어요. 프로토타입을. 실제 사용자겠죠? 앞선 분들은 우리 내부자고 이분들은 실제 사용자예요. 그리고 KBS 라디오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좀 더 조금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본관에 있는 카페에서 이렇게 사용자 테스트를 이렇게 했던 거고, 이분들이 주신 의견, 이분을 반영을 해서 어떤 결과를 이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뭐 한두 차례 거치고 나면 그게 이제 조금 더 정제된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면 실제로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들한테 이 디자인 시안을 넘기고 그걸 실제로 개발 프로세스를 거쳐서 베타 버전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방송 콘텐츠와는 다른 디지털 서비스의 어떤 개발의 과정입니다.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고 UX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할 수도 있고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사례로 제가 직접 스프린트도 진행을 해봤고 약간 린 내지는 애자일 방식의 프로세스를 저도 실무에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 같은 데이터, 이 같은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향후에 제가 아닌 다른 분들이 제가 맡은 업무를 했을 때도 하나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던 작업인데 그거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방송 프로세스와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참고 보너스 영상으로 지금 다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 영상, 두 번째 영상의 보너스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세 번째 영상은 어디부터 시작하였지? 이제 본격적으로 VR, AR 관련된 얘기가 세 번째 영상에서는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